그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요. 어제는 순직 해병 사건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두 특검 수사의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의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니까 여권에서는 영장 담당 판사한테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는요, 판사처벌법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법권 침해, 보복 논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대 후보는 여당 당권 경쟁에서 더 강성이 정청래 후보에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박 후보는 어제 두 차례나 이 판사처벌법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 첫 번째 글에서는요,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이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냐며 이 판사처벌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나온 두 번째 글에서는 판사처벌법, 사법개혁으로 이 법비를 청산하겠다면서 김용대 사령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이 구속영장이 이 같은 판사에 의해 기각됐음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 후보 주장을 두고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모양새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 의원이 말한 판사처벌법은 지난 5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린 이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요, 이참에 내란 사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이 의원은 법원이 김계환 전 사령관과 김용대 사령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면서 이러니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나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절차가 담긴 자료를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이 엄중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요,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요, 이 김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외환죄 실체 규명을 위한 이 특검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이번 결정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했는지 자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조인 이 박주민 의원은요, 이 김어준 유튜브 생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의 느낌이 쎄하다면서 신뢰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좀 느낌이 쎄해요. 앞으로 수사 진행에 대한 염두도 좀 두면서 해줘왔던 게 사실인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 절차와 법적 요건을 따지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전혀 깊이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꾸.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 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도 어떤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심지어 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고 의아하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을 두고서요, 야당과 일부 언론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대, 김계환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앞서 남 판사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남 판사를 한껏 축혀 세웠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는 영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 판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재구속 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남 판사의 판단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윤 전 대통령 측이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 수계를 풀어주었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형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두 패널께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께는요. 지금 그 박찬대 후보 의원 그 지금 뭐 민주당의 당권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죠. 그 특검들이 지금 두 전 사령관 그다음에 현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되고 나니까 판사처벌법 이른바 판사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영장 담당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두 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 자체가 그러니까 판사나 법원이 사안의 엄중성을 좀 도외시한 그러한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냐 그런 아쉬움 내지는 안타까움을 이런 식으로 저는 표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가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이 법원과 이 판사의 인식 자체가 일반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판사나 법원을 때려잡자는 식으로 이 접근 방식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재판의 외압으로부터 또 독립된 이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문제는 소위 말하는 상권 분립의 기조를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권 귀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네. 비판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권까지 하나로 될 경우에는 그건 정말 이 민주주의 보루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